자, 물질의 특성 그 두 번째가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에 해당이 됩니다. 예, 물질의 특성이니까 물질마다 다 각각 다른 값을 가집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의 특징대로 물질을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자, 끓는 점은 상태 변화상에서 보면은 뭐가 무슨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액체 물질이 끓어서 뭘로 변하는? 기체 상태로 변하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온도예요. 자, 근데 끓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태가 변할 때는요, 그 구간에서 온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물질의 상태가 다 변할 때까지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을 끓여서 물이 다 끓어서 수증기가 될 때 보면은 끓는 동안에는 온도가 100도씨에서 계속 고정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어떻다? 다 다른 값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메탄올, 에탄올이라고 나왔는데 둘 다 무슨 종류냐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 예,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이라고도 하는데 보면은 에탄올은 끓는 점이 몇 도? 78도. 그 다음에 메탄올은 끓는 점이 몇 도예요? 65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끓여보면은 불에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서로 다르니까 끓는 점을 이용해서 물질을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보면은 일단 끓기 시작을 하면 끓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온도가 변화가 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왜 물질의 끓는 점이 물질마다 다른가? 물질마다 다른 이유는 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끓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로 변하는 거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액체가 기체로 변하려면은 액체를 이루고 있는 액체 입자 간의 인력이 있어요. 액체 입자들끼리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액체 분자들끼리 액체 상태의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인력이 있는데 이거를 끊어내야지 뭐로 변하는 거예요? 기체 상태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거를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으면 끓게 되는 동안에 공급해야 되는 에너지도 어떻게 돼요? 많게 되는 거고 이때 공급하는 에너지가 보통 뭐의 형태로 공급돼요? 열에너지 형태로 공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력이 강하면 이거를 끊으려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결국엔 더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 따라서 더 높은 온도에서 끊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입자 간의 인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 다르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입자 간의 인력이 어떨수록 강할수록 더 끓는 점이 어떻다? 높다. 그렇죠. 더 끓는 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각 입자들마다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이 다르고 이 인력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끓는 점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메탄올하고 에탄올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둘 중에는 누가 더 입자간 인력이 더 세다? 에탄올이 더 끓는 점이 높은 걸로 봐서는 에탄올의 입자간 인력이 더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는 어차피 가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뭐는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열에너지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끓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온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치? 그런데 끓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공급해준 열은 하는 역할이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입자한테 에너지, 열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 입자질의 온도가 올라가는 데 쓰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상태 변화 구간, 예를 들어서 녹는 점이라든가 끓는 점에 도달하면은 이 입자간 인력을 끌어내는데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끓기 시작하는 구간부터 더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공급하는 열에너지가 모두 다 뭐에 쓰이기 때문에 입자간 인력을 끊어내는 데 쓰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즉 공급한 열에너지가 모두 어디에 사용되기 때문에
공급된 열 에너지가 모두 어디에 사용되기 때문에?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자 간의 인력을 끊어내는 겁니다. 결합력을 끊어내는 데 사용을 하니까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고 공급해준 열에 의해서 상태 변화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면 어떻게 돼요? 끓는 점하고 녹는 점 같은 이 상태 변화 온도가 다 같아요. 그런데 같은 물질인 경우에 물질의 양에 의해서 상관없이 일정해요. 온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 100g을 끓이던 물 200g을 끓이던 물 1kg을 끓이던 끓는 온도는 다 몇 도다? 100도다. 똑같아요. 대신에 봐봐. 5mm의 에탄올을 끓는데 얘가 끓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는 10mm가 끓는데 걸리는 시간하고 시간은 달라요. 왜? 양이 많으면 끊어내야 되는, 결합을 끊어내야 되는 입자수도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그러면은 공급해야 되는 에너지 양도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그러니까 더 오래 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라면 하나 끓이려고 550ml 물 받잖아요. 하나 끓이려면은 가스레인지 올려놔서 얘가 끓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하고 2개 끓일 때 물을 더 많이 담아야 되잖아요. 그쵸? 양이 많아지면 끓는데 걸리는 시간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오래 걸리겠죠. 근데 끓는 온도가 바뀌느냐? 그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끓는 점은 같은데 대신에 양이 많은 쪽이 더 늦게 끓어요. 단 불꽃의 세기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불꽃의 세기가 일정하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시간당 일정한 거죠. 이랬을 때는 더 늦게 끓어요. 왜? 그러니까 끓는 점이 변하진 않지만 양이 많을수록 끓는 점에 늦게 도달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은 입자 간의 인력을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많으니까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더 오랜 시간 동안 가열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대신에 약한 불에서 끓이고 센 불에서 끓이는 건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쵸? 따라서 불꽃의 세기가 강해지면은 불꽃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소리는 결국에 뭐냐면은 공급하는 열이 많아지면 시간은 줄일 수가 있겠지만 시간당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같은 물질은 양이 많을수록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끓는 점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액체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끓는 점을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서 보면은 끓는 점 온도를 비교해보면은 A가 가장 높죠. 그 다음에 B하고 C하고는 끓는 점 온도가 같고 D가 제일 낮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는 물질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은? 총 몇 가지? 3가지죠, 3가지. 그러니까 물질은 3가지죠. 왜? 끓는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지금? 3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3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끓는 점이 A가 가장 높으니까 A를 구성하는 분자간 인력이 가장 센 거고 그 다음에 B하고 C는 같으니까 같은 물질인 거고 D는 가장 낮으니까 입자간 인력이 가장 낮은 물질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B하고 C하고 대신에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누가 더 오래 걸렸어요? C가 더 오래 걸렸지. 그치? 그러니까 C가 B에 비해서 뭐가 더 많다? 양이 더 많다. 질량이 더 많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끓는 점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압력에 영향을 받아요. 끓는 점이 압력에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들 이게 끓음이라는 거랑 증발이라는 거랑 두 가지가 있어요. 끓음하고 증발. 차이가 뭐냐면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끓음하고 증발.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끓음하고 증발. 여러분들 빨래를 빨아서 세탁기에서 탈수해서 나오면 뽀송해요?
젖어 있죠? 이거 널면 어떻게 돼요? 빨래대에 널면 마르지? 물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발하는 거지. 그치? 끓였어? 안 끓였죠? 그냥 놔뒀는데 증발했죠? 근데 끓으면 열을 가해줘서 끓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공통점은 둘 다 뭐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라고 하는 상태 변화의 공통점은 있어요. 그렇죠? 공통점은 둘이 액체가 기체로 변한다는 기화가 일어나는 공통점은 있는데 끓는 점 이하에서 일어나요. 끓는 점보다 끓는 점 이하가 아니라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 일어나요. 근데 증발은 끓는 점 이하에서 일어나요.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증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컵에다가 물 떠놓으면 오늘 자기 전에다가 봐봐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 물 위치를 사인펜으로 이렇게 표시해놓으세요. 다음날 보면은 물이 어떻게 돼요? 줄어 있어요. 왜? 증발했기 때문에. 그쵸? 증발했으니까 줄어 있어요. 근데 끓음하고 증발하고 일어나는 장소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컵을 이렇게 두고서 증발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기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요. 위에서 일어나요. 근데 끓음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안에서부터 일어나요. 여러분들 끓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물 끓는다 어떻게 알아? 보글보글하고 기포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얘가 내부에서부터 뭐가 돼요? 기체가 돼서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 근데 그 보글보글 끓는 건 뭐냐면은 뭘로 변한 거예요? 물이? 기체인 뭐로? 물의 기체 상태를 뭐라고 불러? 물이 고체가 되면 뭐라고 불러? 그렇죠. 기체가 되니까 수증기로 변하는 거죠. 수증기로 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끓음은 액체 내부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증발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액체 표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릇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랑 똑같은 양인데 그릇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랑 두 개를 놓고 보면은 어느 경우가 더 증발이 잘 된다? 넓은 게 더 증발이 잘 돼요. 근데 끓는 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알겠어요? 그냥 100도만 되면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원래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알고 있으면은 잘난 척을 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그죠? 끓음이랑 증발은 달라요. 라고 하고. 그지? 그런데 끓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뭘 받고 있어요? 공기 중에서? 기압을 받고 있어요. 기압. 공기가 누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 지표에 서 있으면은 대기권이 높이가 얼마나 되냐면 한 1000km 정도 돼요. 되게 크죠? 1000km 정도 되고 이 1000km의 공기 기둥이 누르는 무게가 1기압이에요.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하는 힘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우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론 죽어요.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죽는데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무슨 상태? 거의 진공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근데 1기압이 누르고 있는데 왜 안 찌그러져? 왜 안 찌그러지겠어? 여러분들 왜 그 페트병 있잖아요. 빈 거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우그러져요. 수압 때문에. 근데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빵 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똑같아요. 우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기압이 없으니까 빵 터져요. 네, 빵 터져요. 네, 근데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눌려요. 물론 이게 페트병처럼 찌그러지진 않지만 이렇게 눌리는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람 몸에도 1기압에 누르고 있는 기압을 받쳐주고 있는 이 힘이 있어요. 똑같은 힘으로 받쳐줘요. 그러니까 안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얘네들 끓일 때 밖에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공기가 눌러주고 있는 뭐가 있어요? 기압이 있어요. 기압. 이 압력을 안에서 수증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누르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눌러주는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 더 빨리 끓고 얘가 더 세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끓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끓는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얘가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굳이 원래 지금 10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어떻게 돼요? 기체가 돼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누르는 힘이 높아지면은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가열해줘야지
이 눌러주는 기압을 밀어내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직접 겪어본 적은 없겠지만 지금은 높은 산에 가서 밥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취사가 금지가 돼갖고. 근데 예전에는 산에서도 밥을 해 먹을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지금 산에서 밥을 먹으면 벌금 나와요. 취사 금지라. 근데 저기 그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는 데가 어디예요? 네?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는 데. 세계 지붕이요? 세계의 지붕. 가장 높은 산들이 있는 곳. 에베레스트. 네, 에베레스트 있는데 어디예요? 히말라야. 네, 히말라야 산맥 있는데 네팔. 네, 그쪽 가면 거기는 산 시작이 어디냐면 해발 5,000m예요. 베이스 캠프가 해발 5,000m면 여러분들 한라산이 백두산이 2,000m가 안 되거든요. 네, 한라산보다 일단 산 입구가 높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가면은 물이 몇 도에서 끓냐면 한 80도 정도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80도가 되면은 물이 팔팔팔팔 끓어요. 근데 100도가 안 되는데도 물이 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음식 익히면 음식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라면을 끓이면 라면을 한참 끓여야 돼요. 100도가 아닌데 물이 끓고 있기 때문에. 밥을 해도 어떻게 돼서 밥이 엄청 안 익죠. 한참 익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우리 밥할 때 보통 어디다 밥해? 엄마들이? 밥솥이죠. 요새 보통 다 무슨 밥솥이에요? 전기? 집에서 쓰는 쿠쿠나 쿠첸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 뭐 있어? 밥 닫을 때 무슨 소리 나? 그 특정 상표가 칙 하고 뭐가 빠져요? 압력이 빠지죠. 압력밥솥이에요. 전기 압력밥솥을 쓴단 말이에요. 그 압력밥솥을 쓰는 이유는 그 수증기가 어떻게 돼? 그 가둬놨잖아요. 꽉 가둬놓은 데서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위를 빈 공간을 채워. 그럼 얘가 압력이 돼서 눌러. 그러면은 안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100도보다 어떻게 돼요?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요. 105도, 110도에서 끓어요. 그러면은 더 높은 온도에서 밥을 익히니까 밥이 어떻게 돼? 빨리 돼요. 네, 빨리 되고 더 맛있어져요. 네, 그래서 압력밥솥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끓는 점하고 압력의 관계인데 보면은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끓는 점도 따라서 같이 높아져요. 왜? 이 눌러주는 힘이 커지니까 얘가 이 눌러주는 힘을 이기고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기체가. 그러려면은 원래 100도씨였는데 100도보다 더 온도가 높아야 이 압력을 이기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지게 되고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압력을 계기압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높은 산에 가면은 밥을 하면은 10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밥이 설익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높은 산에서 밥을 못해서 실험을 해줄 수가 없어. 자, 근데 압력솥으로 밥을 하면은 밥이 더 빨리 되는 거는 바로 뭐 때문이다? 내부 압력이 대기압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냄비에다 밥을 하는 거랑 압력솥에다 밥을 하는 거랑 보면은 밥 되는 시간도 훨씬 누가 빨라? 압력솥이 빨라요. 그리고 밥도 압력솥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 이유는 더 높은 온도에서 빨리 끓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력하고 끓는 점은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녹는 점하고 어는 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둘이 기본적으로 무슨 온도예요? 같은 온도예요. 물은 몇 도에서 얼어요? 0도. 몇 도에서 녹아요? 0도. 같아요. 어떻게 같냐? 0도에서 얼어요. 그러니까 0도보다 0.00000001도라도 낮으면 어는 거고 0.0001도라도 높으면 녹는 거예요. 결국엔 그냥 같은 온도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녹는 점은요, 상태 변화에서 보면은 고체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액체로 변하는 용융이라고 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게 녹는 거고요. 어는 점은 붓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응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녹는 점은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예요. 어는 점도 액체 물질이 어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러니까 모든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순물질이라고 하면은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일정하다. 평행하게 나타나는 구간은 무조건 뭐가 일어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녹는 점하고 어느 점도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돼요? 달라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뭐가 될 수 있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노르산은 녹는 점이 44도, 팔미르산은 어느 점이 62도. 생전 처음 보는 물질이죠. 이거 말고 여러분들 흔히 볼 수 있던, 그나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가끔 좀 큰 마트 가면 식초 말고 더 진한 식초, 아주 센 식초라고 해서 팔아요. 뭐? 혹시 봤어? 빙초산이라고 해서 팔거든요. 가끔 횟집이나 이런 데 물회집에 가보면 빙초산이 모여있는 거 있는데, 빙초산이 뭐냐면 식초의 원료예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빙초산이라고 하는데, 왜 빙이겠어? 앞에 빙은 무슨 빙일까? 얼음 빙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빙초산의 아세트산의 어느 점이 몇 도냐면 17도씨예요. 아세트산의 어느 점이 17도씨예요. 그러면은 17도씨면은 그냥 약간 선선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얼어요. 예. 그래서 가끔 마트 가서 빙초산 보면 약간 추운 겨울에 가서 보잖아요. 그럼 얘가 얼어 있어요. 네. 근데 막 얼음처럼 차진 않아요. 그냥 어느 점이 17도씨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왜 양초 있죠? 양초를 보면 보통 걔가 뭐로 돼 있어? 파라핀이라는 걸로 돼 있는데, 양초가 불을 붙이면 액체지만 양촌농 떨어지면 이제 액체로 떨어졌다가 금방 어떻게 돼요? 굳어버리죠. 그것도 뭐예요? 녹는 점, 어는 점이요. 그러니까 양초 파라핀 액체가 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굳는다라고 하는 거는 언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탕도 여러분들 왜 달고나 만들 때 국자에다 녹였다가 그냥 부면은 굳잖아요. 그죠? 굳어서 설탕 시럽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것도 어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굳는다라는 개념은 액체가 고체로 변하는 어느 거다라고 보면 돼요. 같은 물질인 경우에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끓는 점하고 똑같아요. 양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되고요. 한 물질의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것도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고체 상태 물질을 가열을 해요. 그럼 녹는 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온도가 일정하기 시작하는데, 이 상태 변화 구간에서 보면은 두 물질이 어떻게 돼요? 같이 공존해요. 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봐봐. 얼음만 채워놨어. 컵에다가.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서 얼음만 채워놨는데 냉동실에 넣었다가 상온에다 빼놨어. 그럼 어떻게 돼? 얼음이 녹죠. 근데 어느 순간 한번 다 물로 변해요? 아니요. 아니죠. 조금씩 녹잖아요. 조금 녹아서 일부는 물이 되고 일부는 얼음이 되고 같이 공존하죠. 언제까지? 다 녹을 때까지 같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구간 동안에는 온도가 재보면 어떻게 돼요? 물의 온도가 똑같아요. 몇 도로? 0도. 한꺼번에 확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두 가지 물질의 상태가 어떻게 돼요? 공존해요. 여러분들 물 끓일 때도 봐봐. 물 끓일 때 냄비에서 불 바글바글 해가지고 물 열어봐. 뚜껑을 열어봤어. 그러면 그 안에서 끓었다 하면 다 수증기로 변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물 남아있고 수증기 변하는 애 있고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끓는 점 구간에서는 뭐랑 같이 있겠어? 액체하고 기체하고 같이 있겠죠. 그럼 녹는 점 구간에서는 고체하고 액체하고 같이 있겠지. 그렇지? 그리고 가끔 여러분 왜 얼음 얼릴 때 보면 좀 성질 급해서 빨리 얼었으면 좋겠는데 널었다가 빼보면 중간에 위에는 얼어있는데 아래는 안 얼어있는 경우 있잖아요. 얼음 빵꾸 나가지고. 그치? 그러면 걔도 물하고 얼음하고 같이 있잖아. 그치? 상태가 변할 때 어느 정도 구간에서 또 보면은 다 액체였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내려와서 액체하고 고체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액체하고 고체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일부는 얼고 일부는 아직 안 얼고. 그다음에 다 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온도가 어떻게 돼요? 더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나 끓는 점 구간에서는 다 어떻게 된다? 두 가지 물질의 상태가 공존한다, 같이 있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끓는 점과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 봅시다. 자, 어떤 온도에서 물질의 상태는 녹는 점하고 끓는 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물보다, 여기 한번 설명부터 보자.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무슨 상태예요? 고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0도씨에서 녹고 0도씨에서 얼잖아요. 그 영하 1도가 되면 물은 무슨 상태? 녹는 점보다 낮잖아요. 고체. 그쵸? 그러면은 녹는 점과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물이 끓는 점 100도잖아. 110도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겠어? 기체죠. 그쵸?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는 온도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녹았고 끓진 않았고 이거 뭐예요? 액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총 온도 구간이 몇 개야? 3개죠. 녹는 점 이하,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 끓는 점 이상. 요 3가지가 있겠죠. 그쵸? 어느 온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끓는 점보다 더 높은 온도면 기체. 녹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면은 고체. 녹는 점보다 높은데 끓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액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구간에 살펴보면 어떤 상태로 있는 건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 끓는 점이나 녹는 점 나타낼 때는 반드시 앞에다 뭘 표시해 줘야 돼요? 압력을 표시해 줘야 돼요. 왜?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끓는 점을 표시해 줄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뭘 표시해 줘야 된다? 온도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통 상온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가끔 왜 이렇게 음식물이나 이런 신선식품 같은 거 보면은 냉장 보관하십시오. 아니면 상온에서 보관해도 된다. 뭐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실온 상온이라고 하는 건 몇 도씨 기준이냐면 보통 20도씨예요. 보통 평균치가 20도가 상온 또는 실온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금 있죠. 소금은 무슨 상태예요? 고체죠. 근데 소금의 녹는 점이 몇 도냐면은 802도예요. 네. 그러면은 802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무조건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얼음은 0도씨가 녹는 점이니까 보통 상온에서 무슨 상태에서? 액체, 물로 존재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기체, 질소, 여러분들 질소 제일 많이 들어있는데 어디에요? 질소 어디 제일 많이 있어? 물론 공기 중에도 거의 80%가 질소인데 질소만 제일 많은 데 있잖아. 어디? 니네 좋아하잖아. 과자. 질소 팔잖아요. 과자가 아니잖아. 감자칩 보면은 감자보다 질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래서 질소는 끓는 점이 영하 196도예요. 네, 엄청나게 낮죠? 영하 196도보다 높으면 무슨 상태야? 끓는 점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무슨 상태? 기체. 그렇죠? 그러니까 질소는 여기서 다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태 변화 온도를 보고 현재 온도하고 비교를 해서 A의 상태를 비교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63페이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7번부터 풀이하면 한번 해볼까? 자, 7번은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아니죠. 양이 많다고 끓는 높아지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가열한 불꽃색이 강해도 끓는 점은 온도는 안 변해요. 대신에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꽃이 강해지니까. 그럼 한꺼번에 더 많은 양의 열이 공급되는 거니까 줄어들겠죠. 결국에는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겠지. 그 다음에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하는 물질 특성이 아니죠. 그렇죠? 보통은 몇 기압 기준? 우리가 보통 끓는 점이다라고 하는 건 몇 기압 기준? 1기압 기준이에요. 대기압. 자, 그 다음에 8번. 자, 1기압에서 액체 물질 A부터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여기를 가끔 이제 페이크 낚시로 1기압이 아닌 상태로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물질 A부터 C를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A하고 B는 끓는 점이 같으니까 같은 물질에 해당이 되는 거 맞겠지. 그지? 그럼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건 여기서 누구예요? 가열 시간이 제일 짧은 거. 누구야? A지. 그죠? 맞죠? 그 다음에 A하고 B는 끓는 점이 같으니까 같은 물질인데 누가 더 끓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오래 걸렸어? 그러니까 B가 양이 많은 거지. 그치? C의 끓는 점이 가장 높다. 예, 맞죠? 그 다음에 9번
높은 산 위는 기압이 어떻게 돼요? 지표에서 높아질수록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땅이죠. 여기가 전체가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높이가 얼마냐면 1000km예요. 1000km인데 이 공기 기둥이 누르는 무게야. 그럼 지표에서 높이 올라가면 누르는 무게가 어떻게 돼? 많아져, 적어져? 얘는 이 바닥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누르죠. 여기 와 있으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눌러요? 이만큼의 무게로 누르죠. 더 높아지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무게로 누르죠. 높이 올라가면 공기 기둥의 두께가 어떻게 돼? 누르는 두께가 높아져, 두꺼워져, 얇아져? 얇아지죠. 그럼 무게가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러니까 압력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서부터 재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산 위 기압이 어떻게 돼요? 낮아요. 낮기 때문에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물에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다. 끓는 점하고 압력은 서로 무슨 관계? 비례. 알겠죠? 낮아져요. 자, 다음 10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녹는 점하고 어는 점은 일단 상태 변화 구간,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을 찾아주면 되죠. 여기죠. 그렇죠? 그것도 53도 이렇게 되겠지. 자, 물질은 각각 어떤 상태인가? 자, 여기서는 일단은 무슨 곡선이에요? 가열 곡선인데 녹는 점이죠. 그럼 무슨 상태부터 시작해야 돼? 고체. 여기는 고체하고 액체가 같이 공존. 다 녹았으니까 액체 다시 고체하고 액체 공존. 그 다음 여기는 얼었으니까 다시 고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들 끓는 점에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자,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자, 얼음이야, 얼음. 영하 10도야. 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100도. 자, 얼음. 영하 10도의 얼음을 지금 가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영하 10도부터 0도까지는 무슨 상태? 네, 고체죠. 여기서 얼음을 가열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0도에서 무슨 상태? 고체하고 액체하고 공존하는 상태. 그치? 그 다음에 0도부터 100도까지는 무슨 상태? 액체 상태. 끓는 점 구간이 100도에서는 액체하고 기체하고 그렇죠. 공존하는 상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태 변화 구간에서는 두 가지 물질의 상태가 공존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액체하고 기체하고 공존하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1번. 오른쪽 편은 물질 A부터 C의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을 나타냈다. 실온에서 상태 봅시다. 실온. 지금 실온이 뭐보다 더 높아? A의 끓는 점보다 더 높죠. 영하 183도에서 끓는데 지금 몇 도야? 20도래. 그러면 무슨 상태예요? 얘는 이미 끓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체. B로 보면은 녹는 점보다 높은데 끓는 점보다는 낮네. 그럼 무슨 상태? 녹긴 했는데 끓지는 않았죠? 액체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지? 그 다음 얘를 보면은 녹는 점이 80도네. 근데 지금 20도니까 녹는 점보다 온도가 낮지. 무슨 상태? 고체. 예, 이렇게 되겠죠. 그치? 네. 이렇게 돼서 상태 구간별로 보시면 되고, 뒤에 64부터 67은 숙제로 해오시고, 그 다음